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시술과 처치를 하고 있는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자격을 법으로 명시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걸로 보여요. 정치권의 이런 흐름 때문에 내일로 예정돼 있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일부에서는 합의를 이루면서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의료 공백 장기화되면서 응급의료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원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버티고 있던 의사들의 과부하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자가 몰릴 걸 대비해서 의료진의 진찰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응급실을 이용할 정도인지 자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가 싶고요. 이 과정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우려 안 할 수 없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참고 버티라면서 증언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료 공백 문제는 정부 최대 위기에 기폭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곡성과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전남 지역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주민연대가 낸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의 동력이 약화될 것 같습니다. 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이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됐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행정처분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인데요. 순천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순천시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또 발생지 처리 원칙, 또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주민연대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되면서 이제는 법원에 신청한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순천시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망세를 보여온 순천시 의회 조사 특위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주민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한숨 돌린 순천시가 이번에는 순천시 의회의 특위 구성 움직임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 의회 특정 의원 주도로 순천시가 추진해온 공공자원화 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조사 특위 구성을 순천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그동안 순천시가 추진해온 이 공공자원화 시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그동안 순천시 집행부의 자원화 시설 건립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해 사업 추진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반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다 갑자기 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 불참 입장을 참여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대립 관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과 무소속 단체장 노관규 시장의 입장 차이가 순천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립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간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김문수 국회의원이 그동안 공모 불참 입장에서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로 입장을 선회한 이후 그동안 공모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온 순천 출신 시도의원들이 공모 참여 성명서를 낸 것을 기점으로 순천시 의회의 대순천시 집행부에 대한 그동안의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기조가 급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조사 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서선난 의원은 순천대 의대 설립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공모 참여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시의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자원화 시설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해당 의원이 14명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역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의 이번 공공자원화시설 특위 구성 움직임에 대해 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행정소송 중이거나 공공기관의 감사 중인 사안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순천시 의회가 뒤늦게 의회 차원의 조사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순천시의회 조사특위가 실제로 구성된다면 최근 민주당 지역위원회,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순천시의회가 추구해온 비교적 중립적인 의정활동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판단됩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점차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수로 가죠.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보증금 없는 청년임대주택 300여 명이 몰려서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어요. 네,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영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청년 세대들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실시한 입주 신청 결과 전입 예정자를 포함한 총 299명이 입주를 신청했는데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영원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이 자격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까지도 가능한 제도인데요. 여수시는 입주자 모집 결과 전입 예정자의 경우 5명 모집에 27명이 신청해 경쟁률 5.4대 1을 보였고 여수 시민 자격의 경우 10명 모집에 26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6.9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에 따른 우선 공급자의 경우 2명 선착순 선발에 3명이 지원했다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을 보면 그만큼 지역 청년 세대들에게는 좀 필요한 시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예산 확대할 고려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여수시는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내일 오후에 일반 공급 대상자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동수와 호수 추첨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신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인기와 관심을 실감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현실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들여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17호 공급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총 2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남녀 공학 개편을 내년에 앞두고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여중 학교 교명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발 때문에 교명을 바꾸기 위한 설문조사 다시 진행한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주민 여론 반영해서 새로운 이름을 확정했네요. 네, 광양여중이 내년에 남녀공학을 개편하는 새로운 학교의 교명을 사실상 광양희양중학교로 확정했습니다. 광양여중학교는 그동안 교명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서 광양희양중학교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여중은 두 차례에 걸친 교명 선정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교명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설문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지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진행됐는데요. 설문조사 대상 후보 교명은 빗솔중학교와 광양 서천중학교, 희양중학교의 3개 항목인데 결국 희양중학교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셈입니다. 이 광양여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운영회의 의결 등을 거쳐 도교육청에 교명 변경 신청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 연내에 교명 변경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광양여중은 교명 변경과 함께 남은 절차인 학교 상징이나 교가 변경, 남녀 교복 제정, 남학생 화장실의 신축 사업 등을 내년 2월 전에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광양 희양중학교로 신입생을 맡게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 10월에 곡성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고 전남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조국혁신당, 호남의 맹주 민주당을 상대로 쟁탈전의 서막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궁금한 것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이렇게 여수 MBC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호남 지역에서 인터뷰 요청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월세를 이미 알아보신 거예요? 계신 겁니까? 저는 이미 계약을 했고요. 지난주에 곡성 내려가서 저희가 박웅두 그 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지금 조국혁신당의 농어민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예. 지역 소멸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도 저 임명을 드렸는데요. 그 박웅두 위원장 영입을 위해서 지난주에 곡성에 내려가서 저는 월세 계약을 2달치를 했고요. 조국 대표께서도 지금 곡성에 집을 월세 계약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곡성 주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집 내주겠다, 공짜로 와서 살아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정치자금법상 저희들이 정당한 대가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쭉 계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를 곡성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불가피한 일정이 아니면 곡성에 계속 있을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곡성에서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전주부터 내려가 있을 거거든요. 아예 내려가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곡성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한다. 오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 곡성역과 남원역 시간표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머니에 딱 넣어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 호남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곡성역 규모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곡성에 계시면서 뭘 할 것이냐, 요걸 궁금하신 분들 일단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곡성 주민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인사드리는 게 제일 저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호남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실제로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웅두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곡성 군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곡성 군수,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농민의 편에 선, 지역의 편에 선 철저히 이런 분이 곡성 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 1위,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이제 본격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호남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는 의지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호남이다 아니다, 뭐 텃밭
호남은 누구의 텃밭이고 뭐 영남은 누구의 텃밭이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거기는 호남은 누구보다도 호남 주민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 여기는 내 것이다, 여기는 내 것이다, 여기는 내가 이 지역에 뭐 패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호남 주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호남에서 저희들이 지지율 1위라고 하는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은 만큼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민주당과 협력적 경쟁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과 가장 선명하게 맞서 싸워온 것도 조국혁신당이고요. 또 윤석열 정권을 실제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민주당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항상 손을 굳게 마주잡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은 적어도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는 윤석열 정권에 어부지리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경쟁을 한다고 해서 이럴 때는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 당당히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선거라는 게 손을 맞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네. 예, 뭐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금 견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도부도 뭐 곡성을 찾는 반면 뭐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벌써부터의 그 관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곡성 지역의 무소속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 복당을 한 걸 보니까 네. 야 벌써부터 시작이다. 조국혁신당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선거 전체를 보면 호남에 광양과 곡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재보궐선거 10월달에. 그다음에 강화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조건 민주당하고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는 경쟁하고요. 부산에서는 저희 유재성 후보라고 변호사님 들어오셨는데 네. 이분과 민주당 후보의 연대연합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고요. 강화도에서는 연대연합을 추구하건 또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방안이 되건 간에 경쟁할 곳과 저희들이 연대연합할 곳과 아예 확실하게 지지 지원할 곳을 저희들은 구분을 할 생각이고요. 다만 곡성 같은 경우는 실은 민주당 출신 군수의 선거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한 선거입니다. 예. 과거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실은 여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과거의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맞죠. 네. 지금 뭐 당원 당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내 결정에 따라서 후보를 내신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의 책임, 곡성 군수 재선거가 일어난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곡성 군민들은 제가 만나봤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뭐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의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 야무지게 잘 싸워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바람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누가 더 그러면 선명하고 야무지게 진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하는데 뭐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좀 굉장히 단일한 지도력을 한편으로 응원하는 한편 또 한편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을 호남 지역에서 1위로 득표율 특히 전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1위로 만들어주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서 저희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 것도 우리 호남민들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조국혁신당 이 두 가지를 다 바라고 있는 게 주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뭐 재보궐까지는 뭐 정신없이 뭐 곡성 군수 선거 포함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쪽 인사들과의 뭐 입당 논의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가면 저 뭐 할 수 있나요? 이런 연락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저런 연락 받고 있고요. 네. 그 민주당 출신이다 아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국혁신당과 뜻을 함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제 지역 여론을 듣습니다. 기득권에 지나치게 편입돼 있어서 네. 사실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조계 조기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평은 저희들도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그 기초의회나 예비지자체장 후보들 뭐 조국 당에서 언제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접촉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저희 전남 도당이 있고 전남 도당 위원장이 계시고요. 지금 순천에 있습니다. 전남 도당이. 순천에 있는 전남 도당을 먼저 노크를 하시는 게 절차 순서에 맞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전남 도당과 중앙당이 협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 차분하게 만나고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내년 3, 4월경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창당 과정에서 발기인 대회에서 대부분 추대가 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되면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직접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조직 개편을 총선 지방선거 1년 전까지 시군구 단위로도 지역 조직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뭐 여력이 뭐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향후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의 후보를 다 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둔 지역은 혹시 있을까요? 전 지역구 다 출마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목표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을 빼고 갈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상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호남, 특히 전남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들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양궁 경기 보면 단체전 할 때는 서로 돕고 개인전 할 때는 경쟁하잖아요. 네. 저희들은 호남에서 호남에서는 개인전처럼 경쟁하고요.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양궁 단체전 하듯이 서로 돕고 협력할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그리고 정치 혁신이 국민의 이익이고 호남 주민들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경쟁하는 호남에서 정치적 경쟁이라는 것을 한번 본격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30년 만에 어찌 보면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저도 이제 뭐 곡성 그리고 뭐 서항진 의원님은 영광 우리 조국 대표님은 곡성을 진지로 영광까지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눈높이를 맞추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드리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입니다. 예. 이렇듯 국가, 사회, 타인 등 여러 대상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 것을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얼마 전 찾아가는 도지사 제3호 표창이 여수로 전달됐습니다. 네. 이상은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한 상인데요. 이 여수를 알리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온 주식회사 선옥시의 김선욱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주식회사 선옥시의 대표 김선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봉사를 그냥 생활에 적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크게 뭐 금액이 크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작은 거 하나 뭐 엊그저께 최근에 말복 때 제가 뭐 찾아가서 행동으로 육체적으로 봉사를 같이 실천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동사무소나 관할에 그냥 자그맣게 현금 지원을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딸기 묵지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한테도 비싸서 조금 사 먹을 수 없는 이게 디저트잖아요. 1년 365일 한 달에 20분씩 해가지고 아예 그냥 쿠폰을 발행을 해가지고 1년 정기 후원 하고 있고, 사매원이나 뭐 이런 데도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한 달에 내가 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뭐 꾸준히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라는 게 실은 벌어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마을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는 만큼 버는 것에 뭐 아주 작지만 지역을 위해서 뭐 봉사 후원도 괜찮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상품들을 뭐 브랜드화 시키고 인기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제 역할이고 의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지역의 인적 자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들부터 뭐 이주민들, 다문화 여성들, 청년들 가리지 않고 저는 지금 요소요소에 인력들도 계속 일자리 창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주방에는 또 최장 지금 64세부터 공장에는 70세도 있습니다. 내일은 싱가포르 첫 수출, 한인마트, 고려마트 같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일단 갔다가 내년에는 태국, 박람회 지금 예정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상품을. 지역을 대표하는 디저트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를 하는 것도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디저트나 음식 관련이면 조리학과를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전혀 다른 과를 전공하셨다는데. 다른 과를 전문했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절대 이게 그 목표치는 있겠지만 예상해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다 이게 생기는지는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뭐 보육교사가 되는 걸 좀 원하셨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돼서 저도 봉사자의 일원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고 싶은, 결혼 전에는 복지센터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꿈들도 좀 체계적으로 좀 전문성을 좀 갖고 싶어서 택하기도 했는데, 그게 경단녀에서 무너진 거죠. 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경력 단절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서 전환이 된 거죠. 그 전에 갖고 있던 사회복지사의 마음은 계속 갖고 계셨네요. 그러면서 그게 지역에 마을 조금 기업에 녹여진 것 같아요. 봉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삼시세끼 내가 배가 고프면 매 끼니 밥을 찾아 먹듯이 우리 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뇌 한쪽 구석지에 봉사가 아주 요만큼, 손톱만큼 이게 이제 조금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강자보다는 약자가 먼저 눈에 보이고 이제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1인 기업들이나 성장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서 15년에 제가 떡카페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 집 앞에 골목길 플리마켓이라고 제가 플리마켓을 골목에서 맨 처음으로 주최를 했어요. 맨 처음으로 주최를 해서 마음과 뜻이 재능이 요소에 있는 분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누구나 다. 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잖아요. 저희 매장 근처에가 뭐 여수, 여중고, 그다음에 종고, 공고, 뭐 주변에 중앙초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항상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시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교복 입고 그 애들이 모찌 사 먹겠다고 오는데 주머니 다 사 먹는 애들이 한 친구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모찌 안 사 먹어?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그렇더라고요.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각자 사서 각자 이거 하나를 누굴 나눠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주고 아이고야 이게 딸기 모찌가 안 비쌌으면 너희들 나눠 먹었을 텐데 하고 교복 입고 와 이모가 2,000원씩 2,000원씩만 받을게 이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뻐가지고 이제 대외적으로 알렸죠. 이제 지역의 여수 지역의 초중고생들은 이제 교복을 입고 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2,000원씩 해주겠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또 그게 많이 친구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여기 카페를 하나 오픈하니까 여기가 동문동으로 아마 이게 주소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문동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여기 카페 오픈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도 정기 후원 쿠폰 또 후원하고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좀 더 취약계층 위주로. 이제 아예 명함식으로 쿠폰을 만들어서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 하시니까 아예 동에다가 딱 주고 동에서 복지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 가정들이 이제 뭐 데이터 보시고 뭐 생일자가 들어있는 분들한 가정에도 이제 가겠지만 뭐 취약계층,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뭐 그다음에 뭐 다문화 가정들 이런 데 위주로 계속 하니까 한 달에 30일인데 쿠폰이 한 달에 20개씩 나가니까 1일 2일 봉사는 그래도 실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셨고 외국인이 처음에는 쿠폰을 가지고 오셨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오시면은 부담 느끼지 않으시게 되려 뭐 주변 분들도 저희는 무료 시식을 하나씩 드려요. 네, 매장에 오시는 모든 고객들한테 구입하시기 전에 무료 시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소비자랑 똑같이 대해드렸어요. 불편스럽지 않게. 그래서 쿠폰 가지고 오신 거 감사하다고 맛있게 드시고 홍보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뭐 앞에 저는 후원하면 난 그래서 여수 시민 할인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더 해요. 저는 다 줘요 막 이래.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네. 원래 제가 퍼주는 거 좋아해요 막 이러고 편하게 가져와서 드세요 막 하고. 어르신들은 이거 누가 뭐 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맛있어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또 다 얘기했다 뭐 하시고 고마움이 감사함으로 다시 또 릴레이가 또 되니까 일단은 그 받는 데 익숙하다기보다는 주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슬로건이 있거든요.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만드는 이도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라는 제 인생 모토도 그것이고 이제 선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칭찬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뿌듯함은. 그래서 더 정직해지는 거죠. 이 손길의 정성이 더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봉사정신.
뭐 특별하게 내가 상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어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식 없이 그냥 지금처럼 뭐 항상 요소에 작은 물질적인 도움이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어떤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에는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